먼저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요, 잠깐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은 보시면은요, 여기 평생교육원. 먼저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이 해석한다고 그랬죠?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있으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상 표시를 가지고 문제를 삼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표시주의는요, 표시대로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표시대로 유효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도 무슨 주의요? 의사주의로 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의사주의로 가는 것은 뭐냐면 먼저 상대방하고요, 그 다음에 표의자의 뭐가요? 의사가 뭘 한다?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합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표의자죠.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의사주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의사주의 있죠? 여러분, 이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요, 표시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표시주의는요,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을 봐봐요. 오표시죠. 오표시 무해죠. 무해의 원칙을 한번 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표시가 잘못되는데 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 원칙. 그러면 표시를 했는데 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요, 표시가 잘못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의사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X토지하고 Y토지하고 두 가지 토지가 있는 거예요. 갑한테는요, 여기는 뭐 처인구 무슨 동이죠 여기가? 아무튼 무슨 동하고요, 저런 동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지역에 토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X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뭘 했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해가지고요, 여기 Y토지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요,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실수로 Y토지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Y토지가 등기가 됐다 해서 내가 Y토지 소유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Y토지 등기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이 사람은요, Y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죠? 지금요, 합의가 뭐죠? 합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의사의 일치죠. 그러면 의사의 일치가 있다. 그럼 여기 의사의 일치가 있다.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죠. 여러분,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할 때요, 의사하고 표시에서 무엇이 표시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때의 표시는 무엇을 표시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무엇을 표시하냐면 그것은 계약서나 등기를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나 등기요. 그러니까요, 계약서나 등기, 그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요, 합의죠. 합의는 의사의 뭐다? 일치죠. 그러면 의사일치형, 이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그럼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둘이 합의가 Y토지가 아니고 무슨 토지죠? X토지죠. 그럼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을은요, 을은 갑한테요, 무슨 토지요? X토지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가 잘못됐어도 Y토지 표시가 잘못됐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왜? 무슨 토지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X토지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표시를 잘못해도 무해, 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서요, 봐봐요. B가 먼저 아니다 이 말이죠. 비진이 표시예요. 표시죠. 그럼 진이가 뭐죠? 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봐봐요. 여기 이제 의사하고 뭐가 있죠? 여기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의사는 뭐죠? 내심적 효과 의사. 기억나나요?
내심적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다? 여기요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여기요 의사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비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를 했다?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에게요 증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은요 의사 표시잖아요. 의사 표시요. 그럼요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죠. 엄마 나 노트북 하나 사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게임하고 컴퓨터 좋은 거 하나 사줘요. 이렇게 하면 엄마는요 애한테요 사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그러면 공부 좀 해가지고 10등 안에 좀 들어. 그러면 사줄게. 10등 안에 들어도 사줄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요 사준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 갑이 을한테 이 집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의사가 없다는 말은 뭐죠? 의사는 다른 말로 뭐다? 진이죠. 진이가 없다. 그것을 뭐란다? 오케이. 비진이다. 이렇게 비진이. 그런데 뭐란다? 줄게. 표시했죠. 사줄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표시가 다르죠? 이러면 의사 표시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무슨 일이다?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표시. 표시는 뭐죠? 사준다고 했어? 안 사준다고 했어? 사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을한테 무조건요 등기. 항상 우리가요 의사하고 표시 중에서 표시는 뭐에 해당한다? 등기나 계약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표시니까요 표시는 유효가 되고요 을은 여기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가 있고 을 앞으로 유효이고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그럼 표시대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봐봐. 예외적으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걸 청약을 하죠. 증여한다고 공짜로 줄게 이 말이죠.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줄 마음이 전혀 없죠. 전혀 없다. 뭐가 없다? 진이가 없다. 진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다. 비진이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게 의사주의냐 여기요.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요. 표의자 갑의 의사가 뭐죠? 비진이. 비진이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살면서요 갑이요 을한테요 단 한 번도 자판기 커피 하나도요 사준 적이 없거든요. 자판기 커피 하나도요. 자판기 커피 한 잔도 안 사는데 이 집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냐 우리 갑한테요 너 진짜 사람을 가지고 가지가지 노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요 이 상대방은요 갑이 자기에게 이 집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 을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악이다. 알았다고 하는 것을 뭐다?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우리 민법에서 얘기했잖아요. 민법에서 선의하고 악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선의는 뭐고 악의는 뭐라고 그랬죠?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사실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악의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을이요 갑이 자기에게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여기는요 여기는 알 수 있었다. 이건 과실이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 의사주의는요 뭐대로?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 표시가 뭐죠? 표시가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무슨 주의라 한다?
표시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내 생각,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요, 뭐가 효력이 없냐? 항상 우리는 표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가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표시라고 나오지 않죠. 뭐가 표시로 나온다? 계약서라든가 또는 등기라든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약서나 등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린 것을 뭐라 한다?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분요 11을 보면 11 비진이 표시 그래가지고 진이 있는 의사 표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진을 이거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왼쪽 그림을 먼저 봐. 비진이 표시 11이에요. 비진이 표시 11에 왼쪽 그림 보면 뭐라 나와 있죠? 거기요 표의자 갑이고 을한테 증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진이 표시를 했다 돼 있죠.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그래서 상대방한테 을한테요 등기를 해주죠. 그럼 등기가 유효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밑에 예외를 한번 봐봐요. 표의자가 지금 비진이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을이 뭐랬거나 알이 뭐죠? 악이죠. 그 다음에 뭐 있거나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틀렸죠? 여러분요, 등기가 유효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됐네요. 등기는 뭐다? 무효. 이렇게 무효. 그래서 무효이고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 X.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거기 유효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두 번째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지금 칸 있고 두 번째 칸 여기 있죠. 여기를 보라고. 거기 보면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등기는 뭐다? 무효. 유효가 아니고 잘못됐어요. 지금 무효.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 X.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다. 알겠죠? 무효이고 소유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시간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뭐 다 설명 못해. 근데 일단 봐봐. 기본적인 이 틀을 알게 되면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한번 봐봐. 그럼 통정의 표시가 두 개예요. 하나가 있고 넘기면 또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통정의 표시 12를 보면 중요한 사람은요 통정의 표시가 뭔가 이걸 알면 돼요. 그 통정의 표시를 보면요. 자,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아버지고요. 아들내미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를 딱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죠? 뭐가 문제죠?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는데 청약은 뭐다? 의사 표시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증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다? 표시를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써. 매매계약서. 실제로 둘이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가장매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로 매매했다. 이 가장이란 말이 뭐냐면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통정했다. 그러니까요, 가장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이렇게. 왜요? 둘이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봐봐요. 의사는 뭐죠? 의사는 뭘 해주고 싶다? 증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증여는 뭐죠? 증여는 숨겨졌죠? 그래서 이것을 은닉이라고 그래요. 숨겼다. 은닉행위라고 얘기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그러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지금 뭐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증여를 해주고 싶죠? 이것을 증여 은닉행위죠?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이렇게. 그럼 우리 봐봐요. 이 을 앞으로 일단 이 사람들이 등기를 하겠죠. 원래는 뭔데? 원래는 증여인데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하겠죠? 매매했다고 등기를 했겠죠. 그러면 저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매매를 할 생각 전혀 없었고 증여를 할 생각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봐서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봐서 유효로 하고 등기를. 문제는 뭐죠? 계약서에는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어?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라고 돼 있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증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러면 무슨 세금을 부담한다? 증여세를 부담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는 일단 뭐로 보고? 유효로 보고
세금을 때릴 때는 무슨 세금을 때린다? 증여세를 때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로 본다?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 은닉행위. 이런 봐봐요, 여기요. 이런 혹시 가장무도회 알아요? 가장무도회? 가장무도회. 가장무도회가 뭐 하는 게 가장무도회예요? 가면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면은 진짜 얼굴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가면은 무효가 되죠. 진짜 얼굴을 넘겨서 벗기면은요, 가면을 벗으면 가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는 얼굴을 은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다? 숨겨진 거죠. 은닉이죠? 본질이 뭐죠? 은닉이죠. 숨겨진 거. 그래서 그것은 증여는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등기를 거짓말로 매매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매매계약으로 거짓말 했잖아요. 그 거짓말 계약으로 해가지고 거짓말 계약서를 써서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두 사람 간에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다? 증여를 할 의사는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은닉행위로서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유효 이렇게. 그것을 유효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시면 증여, 매매, 가장매매는 무효, 은닉행위는 유효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이요 등기하죠. 을 앞으로 등기하면 등기는 유효고 을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 딱 2번 났어요. 그럼 그 다음 장 한다. 그 다음 장은 봐봐. 허위 표시요. 그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났어요. 이것은요 통정 허위 표시가 박스 크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시험에 많이 났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 거의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보죠. 여기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요. 여기 A죠. A가 채권자죠. 채권자 이렇게 채권자가요. 여기 1억 이렇게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돈 갚아야죠. 갑이 돈은 안 갚죠.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경매를 하려고 하죠. 경매. 여러분 경매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면 경매를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되겠죠? 그것을 뭐한다? 면탈한다 그래.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갑이 을하고 짜고요. 거짓말로 계약을 해. 그걸 가장매매라고 그래. 거짓말로요. 가장매매. 그래서 을 앞으로 뭐한다? 등기를 해. 그러니까 을이요.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아니죠. 왜요?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우리 방금 봤잖아요. 가장이란 말은 거짓말이다. 둘이 짜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요. 우리가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즉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요. 이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 사익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사익이니까.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우리가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잖아요. 이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위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무효죠. 등기는 무효해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채권자는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여전히 갑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경매 누구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그런데 갑 앞으로는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A는 경매를 할 수 없고 경매를 못하면 돈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A가 얘기하죠. 갑한테 빨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해서 가져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A가요 갑한테 하는데 갑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여러분이 갑이면 가져와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와죠? 좋아. 왜 안 가져와? 갖고 오면 이놈이 뭐 한다?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미친놈이가 가져오겠어요? 아무도 안 가져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 마른 자가 샘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A가 가져와야죠. 대신에. A가 어떻게 한다?
A가 갑을 대위라고 그래.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 말소 청구.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 그러면 등기가 을 앞으로 있다가 말소하니까 등기가 누가 앞으로 온다? 갑 앞으로 오겠죠. 그러면요 A가요 압류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공주자 시험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이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냥 용어만 알면 돼. 그러니까요 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권자가 갑의 권리를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봐봐. 잘 봐. 여기 보시면요. 이 돈을 언제 빌렸냐? 2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등기는요. 3월 1일 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럼 봐. 먼저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기 위해서 갚지 않기 위해서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죠. 그것을 뭐란다? 짜가지고 을 앞으로 넘겼다. 그 말은 뭐죠? 갑은 계약도 안 했으면서 계약한 것처럼 갑을 속이고 A를 속여서 자기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고 결국 그러면 누가 그러면 손해를 입는다? A가 손해를 입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A를 속여서 손해를 끼치려고 했죠. 그것을 뭐한다? 사기라고 그래. A를 속인다. 사기를 쳐서 A한테요 손해를 끼친다. 손해. 그래서 사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행위.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민사 소송이 있잖아요. 판결이 만약에 1년에 1000개가 오르면 그 중에서 한 200~300개는 사해 행위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돈을 빌리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그것을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갚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해 행위라고 그래. 이러한 사해 행위가 있으면은 A는 어떻게 한다? A는요. 여기서 사해 행위 했죠? 그럼 A는 을을 상대로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 자,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채권자 취소권의 것은 뭐라고 하냐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먼저 취소하고 그다음 두 번째요. 등기를 뭐래서 말소해서 갑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거. 이걸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데 취소하고 원상 상태로 회복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래. 무서운 제도죠. 그러니까요, 너 왜 나한테 돈 갚지 않기 위해서 왜 너 재산 빼돌렸어? 다시 너한테 재산 가져와. 그래야만이 그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갑과 거짓말로 매매계약 했잖아요. 그 거짓말로 매매계약 한 것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취소를 하고 다시 등기를 누구 앞으로 가져온다? 갑 앞으로 가져온다 이 말이죠. 갑 앞으로 딱 가져오죠. 그러자마자 A가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란다? 압류를 해서 뭐란다?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를 하면 돈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 돈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 1억을 받아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걸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것이 통정 허위 표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요 그림이요. 보면 A가 채권자죠? A가 채권자가 돼 있죠? 채권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강제 집행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어요. 강제 집행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고 강제 집행 이렇게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면탈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하고 짜고 가장 매매는 무효죠.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밑에 봐봐요. 밑에 파랗게 A의 권리 봐봐요. A의 권리 보고 뭐라고 했죠? A는 갑을 뭘해서 대위 동그라미 을 명의 등기 말소 동그라미 말소를 청구한다. 지금 박스 밑에 A의 권리라고 돼 있죠. 2번은요. A는 을을 상대로 뭘한다? 채권자 취소권.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줄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 여러분 그 채권자 취소권은 뭐죠? 일단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고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원상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요 이런 일이 아주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거 왜 이게 많냐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돈 벌고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서 돈 빌려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돈 빌려가지고요 분명히 가수원 샀다고 말 들었는데 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 돈을 다 빼돌렸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지를 다 알아야 되니까요. 다 그럼 한 장 더 넘겨요. 한 장 더 넘기면 이게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판례가요. 그러니까 착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시험에서는요 착오라는 것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지금 보면 뭐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시험 보면요 우리가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도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두 문제가요. 그런데요 다른 시험에서는 착오가 시험이 많이 나와요. 착오가 양도 많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사기가 시험이 많이 나와.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요 이런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중개업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우리 시험은 희한하게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 중에서 사기 강박이 시험에 더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봐. 착오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요 청약을 해. 살라고 그래. 팔라고 그래. 청약은 의사 표시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의사는 얼마냐? 1억이에요. 자기는 받고 싶은 돈이 1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1억이면 동그라미 몇 개예요? 동그라미가? 1억은 동그라미 몇 개? 8개죠? 8개. 8개를 쳐서요 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돈은 1억인데요.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빠졌어.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표시한 거예요. 1,000만 원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 값을 표의자라고 해요. 표의자. 이 값을 표의자인데요. 표의자인데요. 이 값이 표의자가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모르고 있어.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요 승낙을 할 때요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표시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표시를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표시. 의사를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를 보고 대답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표의자가 있고 여기서 모르고 이랬죠. 이걸 착오인데요.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대답한다? 알았어요. 1,000만 원에 살게요. 이렇게 승낙을 하죠.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승낙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착오인데요. 봐봐요. 자, 지금부터 착오가 무엇인지. 우리는요 객관적인 요건하고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둘 다를 갖춰야 돼.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다? 상대방 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요. 여기는요 표의자의 입장에서요 보다 효과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상대방 또는 일반인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은 일반인, 여기가 객관적이고 이건 주관적이죠. 잘 봐. 갑이죠. 갑이 여러분요 갑이 청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1억 원에 청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0만 원에 청약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죠. 그걸 착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갑은 누구다? 갑은 표의자죠. 표의자는 주관적이죠. 자기 혼자 착각하면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인이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러분들도요 이 갑의 입장에 섰다라면 이게 지금 1억 원짜리인데 1억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청약을 한다 안 한다? 아니, 여러분이 똑같이 갑의 입장에 섰다라면 이게 지금 1억짜리잖아요.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사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얼마에 한다? 1억에 사라고 하겠죠.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만 착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의 입장에 섰다라면 1억 원짜리를 1,000만 원에 청약을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것을 착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는 1억 원에 팔고 싶어, 1억 원에. 그런데 1억이 너무 비싸다고, 와이프가 그런단 말이죠. 1억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럼 9천만 원 할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그래도 자기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깎아달라면 9천 정도로 깎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얼마를 보냈다? 9천에 사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1억에 보낸다고 보냈는데 지금 9천이죠. 그냥 갑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표의자 주관적 착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갑의 입장에 서면은, 저는 입장 가면은 1억 원짜리를 우리는요, 금매물로 내놓으면은 9천만 원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착오도 아니다.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나 혼자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착각했대, 그러죠? 그런데요, 글쎄, 저런 걸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억지 같은데? 그럼 그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착오는요, 어떻게 착각했는데? 이렇게 했대. 오, 진짜? 야, 그건 아니다. 그치? 막 이렇게 하면 동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여러분도 그 사람 입장에 섰더라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요, 갑의 입장에서는 착오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그게 아닌 거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이런 말.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이제 먼저 이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봐봐. 동기의 착오가 있어. 동기의 착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동기의 착오. 동기가 뭐예요? 동기. 동기가 뭐라고 했죠? 이유라고 했죠? 여기 학원에 왜 나오셨다고 했죠? 얘기했었나 그때? 뭐라고 했죠? 맞다. 얘기했죠? 새로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때 똑같이 물어봤어. 동기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자기 나름대로요, 다른 직업을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걸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게 이유란 말이죠. 그걸 동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단만 하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게 뭐요? 다 각자가 뭐가 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도 이유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으면 거기 가겠죠. 그냥 가는 사람 있나요? 우리 밭길 따라 물길 따라 바람 따라, 그건 노래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알겠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가요,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생긴다 해가지고요, 여기요, 갑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가요, 여기 생기는 줄 알고, 여기 생기는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뭐가 생긴다? 공동묘지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기는 여기 생기는 줄 알고 산 거예요, 땅을. 비싸게 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생기는 것은 저쪽이고, 이쪽은 공동묘지가 생기는 건데, 자기가 어느 사람한테 정보를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땅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자기가 땅을 산 것은 여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공동묘지죠.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됐죠? 그걸 동기.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생긴다고 해서 샀는데 보니까 여기 아니고 공동묘지더라. 그것을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그럼 봐봐. 동기를요, 동기는. 여기 봐봐. 사람 못 키운다고 얘기했어, 몇 번. 저기 사람이에요.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있을 거 다 있어. 귀 없네, 귀 있고. 알겠죠? 다 있죠? 지금 다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이 사람이요, 여기 입이 뭐라지? 입이 뭐라고 했어? 표시. 가슴은 뭐예요? 가슴은? 의사. 그럼 여기 배꼽은? 이거 동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요, 여기 입을 벌리기 전까지가 여기죠. 주관적. 주관적이잖아요? 안이 있으니까 입을 벌리면 표시죠? 표시니까 뭐다? 객관적.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는 객관적인 요건이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주관적, 객관적이 둘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0.5초 만에 얘기했잖아요. 5초 전에.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둘 다 있어야 된다.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둘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주관적, 객관적이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착오는 뭐다?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 둘 다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요, 주관적이 뭐죠? 주관적이 동기죠. 동기의 착오는 동기밖에 없잖아요. 동기의 착오는 동기밖에 없죠. 객관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요, 나는 여기가 고속전철역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와서 땅 샀는데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했으니 계약을 없는 걸로 해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그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 난리 났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협박도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자기 마누라 데려와서 한번 발로 툭 차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 눈물 흘리게 한번 해보고 별짓 다 해보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건 착오도 아니다. 아니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착오가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동기는 주관적이죠? 아무튼 뭐가 있으면 돼요? 객관적인 것만 있으면 되죠? 객관적인 게 뭐예요? 뭐가 객관적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이라는 말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뭐 한다? 표시하면 되죠. 표시. 한번 볼까요? 아까도 얘기하죠? 여기가 원래 공동묘지가 생기던 땅인데요. KTX는 저쪽인데요. 잘못 온 거죠. 번지수 잘못 차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죠. 왜? 나처럼 그 사람도 말 많은가 봐요. 그렇죠? 와가지고 얘기를 해. 나 땅 사러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있는데요. 여기 KTX 역 생긴다고 해서 장차 투자하려고 사러 왔다고. 지금 얘기했어, 안 했어, 지금?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뭐랬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공동묘지인데 KTX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가 엄마를 팔 거 그랬더니 KTX면 평당 100만 원, 공동묘지면 평당 10만 원인데 평당 1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지금 얘기했죠. 동기가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됐으면은 그러면 땅값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돼야 돼? 1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야 돼? 100만 원으로 결정이 돼야죠. 만약에 공동묘지면 10만 원이고 KTX면 100만 원이니까 여기는 공동묘지가 생기는 땅이야.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여기가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왔어요. 그랬어.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10만 원짜리 땅을 얼마에 나한테 팔아야 돼? 100만 원에 팔았어야죠. 그것을 뭐라 한다?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표시한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정의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 10만 원짜리 얼마가 됐다? 100만 원이 됐다. 그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쓰레기 매입장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런데요, 왔는데 너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다. 차마 이걸 말은 안 했지만 땅은 팔아야 되니까요. 그냥 평당 10만 원 주고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평당 10만 원짜리 1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내가 동기는 표시를 했지만 그 표시가 계약의 내용으로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그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기를 뭐라고? 표시하고 그 표시한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착오라기.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우리는 동기가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착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보통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땅 주인이라고 해봐. 여기 공동묘지 생겨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떤 팔푼이 가가지고 여기 생긴다고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한다? 그러지요. 맞아요. 잘 오셨습니다. 평당 100만 원인데 5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5만 원에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동기가 표시가 됐다고 하면은 그 동기가 이 계약의 내용으로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 또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갑이란 놈이요. 갑이 와가지고 을한테 뭐라냐? 여기 원래는 공동묘지거든요. 그런데요, KTX 여기 생긴다고 하면서요, 이 갑이요 을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갑이요 을한테요 전화 와가지고 너 혹시 땅 산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야, 너 잘됐다. 여기가 좀 역생기인데 한 5년 뒤에. 근데 원래는 뭔데? 공동묘지인데 역생기인데 잘됐으니까 너 빨리 와라. 그럼 너한테 팔게. 그래서 갑이요 을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을이요 친구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또 룸사람 데려가서 술까지 먹여가면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아니고 뭐더라? 공동묘지더라, 이 말이죠. 그럼요, 여기가 공동묘지가 생기든지 KTX 역이 생기든지 그것을 을이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갑이 지금 꼬신 거예요. 갑이 꼬신 거죠. 그 꼬신 것을 말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땅을 사게 된 이유가 유발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그럼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동기는 일단 뭐다? 동기는 주관적이잖아요. 여기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착오가 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어. 합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여기 KTX가 생긴다고 꼭 좀 여기다 기록해 달라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왜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착오죠.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동기는 주관적이고 동기가 표시되면 객관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죠? 합의란 말이 뭐야? 합의란 뜻이 뭐죠? 합의는 뭐를 합의라고 그래? 우리 했었는데 의사의 일치잖아요. 의사의 일치. 의사는 뭐예요? 주관적 객관적. 의사는 주관적 객관적. 눈 없어? 눈 없냐고. 눈. 의사는 뭐다? 주관적이죠. 의사는 주관적이잖아요. 원래 동기가 주관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주관적인 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해되셨나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아주 중요해. 그래서요, 거기요 동기의 착오라고 혹시 되어 있나요? 동기의 착오 없어요? 오른쪽에 있죠? 동그라미 5번. 5번 동기의 착오 있죠? 표시되고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기 KTX역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만 원짜리가 평당 100만 원으로 팔아야죠. 알겠죠? 두 번째,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유발. 그럼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밑에는 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맨 끝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뭐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 봐.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 갑을 표의자라고 그래요. 여기 을을요 상대방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무조건 법을 보지 말고 생각을 해요. 생각. 이러면 뇌 있으시죠? 자, 와이파이 빵빵히 켜시고 자 봐봐. 이 사람이 착오를 했어. 착오를 했으면 이 사람 뭐죠? 취소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취소권자가 돼. 착오했으니까. 착오하면 취소해야죠.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갑이 유리해요? 을이 유리해요? 갑이 유리해? 을이 유리해? 취소하면은. 갑이 유리하죠. 갑이 착오했으니까. 자기는 취소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가 돼요? 을이 손해가 되죠. 그럼 을은 상대방이죠. 을은 그러면 취소하게 해야 돼? 취소 못하게 해야 돼?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만들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한다? 취소 못하게 한다? 취소 못하게 해야죠. 취소 못하게.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이제 여기 봐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먼저 우리가 착오를 하려면 무조건 착오했다고 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로 인해서 하려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착각을 해야 돼. 아무 때나 생각을 잘못했다고 해서 화장실 2층으로 갈까 3층으로 갔다 해서 나 착오했네 이게 아니고. 알겠죠? 우리가 계약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착오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요 첫 번째 뭐다? 중요 부분의 착오. 착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착오를 안 했죠. 착오가 없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착오가 없으면 취소 못하죠. 착오가 아닌 거 뭐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여러분 경제적 불이익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뭐예요? 손해죠.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야. 아무리 착각을 했어도 손해가 없어. 그럼 착오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공동묘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은요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 사러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평당 10만 원인데 공동묘지면 KTX면 100만 원인데 그냥 얼마에 팔았어? 1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샀죠? 이 사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내가 땅을 산 이유를 말을 했는데 그것이 계약의 내용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손해가 없으면 안 돼. 두 번째요 시가나 가격. 시가나요 가격. 지적이나 면적. 거기 다 있으니까 이것은 착오가 아니에요. 시가가 뭐냐 시가가요 평당 150인데요 130에 130인데 150에 산 거예요.
뭐 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차고가 아니에요. 땅을요, 한 사람이요, 땅을요, 4평을 샀어요, 4평. 땅을 4평을 산 거예요, 4평. 4평의 땅을 샀는데요, 0.211평이 부족한 거예요. 0.211평. 4평 땅 샀는데, 측량하니까 0.211평이 부족해. 이러면서 차고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런데 봐봐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거나, 면적이 너무 크면 차고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은 원래는 아니다. 그 다음에 차고인 것. 중요 부분의 차고인 것. 이게 바로 뭐다? 첫 번째요. 여러분, 채무자의 동일성. 여러분요, 저기 시기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도대체 이놈의 시기가 몇인지를 알고요. 저번에도 어제도 전번주도 보니까 어떤 학생이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걔는 빨리 가야 되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동네는 시계 없어요? 시계. 건물은 멀쩡한데요, 건물은요? 알겠죠? 이렇게 해요. 번지르하게 하는데요. 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요. 채무자 동일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보증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보증을 사달라 해서 보증을 샀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요, 친구 갑이 아니고요, 을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는 친구가 서달라는 보증도 어렵게 서줬는데, 마누라가요, 이용각서 쓰라니까 각서까지 쓰고 서줬는데, 보니까 내 친구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인 줄 알아서 나는 처음부터 보증을 샀다, 안 샀다? 안 썼죠. 그걸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면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봐봐요. 여러분 강의에 들어왔어요. 강의에 막 이렇게 광고가 나가죠. 누가 온다. 그러면요, 좀 세심한 사람들은 어때요?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이름을 다 쳐보겠죠.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지. 알겠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페이스 오프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강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가가지고 환불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강사가 달라서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광고 나온 사람하고 달라서 나 이거 싫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할 말이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의 동일성이 가장 중요하죠. 강의나 또는 의사, 뭐 치료나 사람하고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학원의 공법 선생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철학관독으로 소개해줘가지고, 점쟁이는 소개해줘가지고, 뭐 5만 원이래요, 그게요, 5만 원. 우리 여러분 공법 선생님 혹시 강의 들어봤나요? 그 선생님이 그 점을 좋아해가지고, 뭐 누가 뭐 어쩐다 가면, 잠깐 기다려, 전화해줄게. 전화해가지고, 얼마라고? 5만 원, 5만 원 전화 가르쳐줘.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요, 몇 명이나 점을, 나 미쳐버리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점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모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왜 그렇게 해주냐? 자기 나름대로 워낙 그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용하다? 그래서 해준다는 거예요. 나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래서 우리 학원에 이제 강사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은 연말에 특강하죠. 그럼 부적을 가져와. 이 부적은 뭐냐면 점수 1.5, 점수 평균 1점 올리는 부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행운이 돼서 합격한다,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또 부적을 가져와. 그때는 또 어떤 부적이냐?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게끔 해주는 부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있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죠? 예, 다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성당 다니까 그러는데, 뭐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치를 슬슬 봐. 이거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또 저쪽 베란다로 피해줘. 그래서 물어봐. 누구 안 가져간 사람이 있어? 이렇게 실장한테 살짝 물어보죠. 안 가져간 사람 있어? 아니요, 다 가져갔는데. 이거 왜냐면 시험은 얼마 안 남았지. 2판 4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동일성 아주 중요하다. 사람의 동일성. 근데 말이요, 점쟁이가요, 그 사람 좀 바쁘다 해가지고요, 조수가 와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알겠죠? 그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요, 토지의 현황. 여러분도 혹시 혹합니까? 혹해요? 여자분들 혹해? 혹하면은 우리 학원에다 전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래. 자,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이요? 토지의 현황은 뭐냐면, 봐봐요. 농지 있죠, 농지. 농지요, 1200평의 땅을 샀어. 그런데요, 600평이 하천이고, 600이 하천. 그러면 이것은 농지라는 거예요? 하천이란 거예요? 하천이란 거죠.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건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3억 8천. 3억 8천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맨 밑에.
중요로 착오인 거 아닌 거, 시가나 가격, 지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취소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를 못하죠. 착오인 거 봐봐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바로 밑에 토지의 현황이죠. 농지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더라 이 말이죠. 바로 밑에 채무자의 동일성. 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더니 채무자가 누구더라? 을이더라.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지금 여기요. 여기 지금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네요.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죠? 그러면 착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갑은 착오를 했죠. 그럼 갑은 무조건 취소하려고 하겠죠. 그럼 취소를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그럼 을은 취소를 못하게 막아야 되죠. 막는 게 뭐냐? 을의 무기가 뭐냐? 알아. 너 착오한 것 같아. 내가 너 을이 뭐냐? 갑한테 그래 너 착오 맞아. 그런데 너는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 중대한 과실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과실 있죠? 그럼 이것은 뭐다?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하면 그냥 유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착오는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착오가 있으면 뭐를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중대한 과실. 그러면요 옛날에 한번 부천 있죠. 부천에서 원룸에서요 뭐가 있었냐면 부천 원룸에서 불이 갑자기 2분인가 몇 분 있다가 순간적으로 불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요 요즘 뭐 보면 여기 빌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집이 무섭죠. 왜냐면 이게 단열이라든가 외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요 인화성 물질로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요 주차장 위에 밑에 보면 여기 뭐죠? 온도 차가운 온도 같은 거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것도 이게 다 그냥 조그만 불에 의해서 그냥 금방 타버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가 나오냐면 CCTV 보면 이게 나오죠. TV 뉴스 몇 번 나왔죠.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뭘 버리는 게 나와. 버리는 게 이렇게 탁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그게 뭐죠? 담배 꽁초로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쓰레기 봉투 있죠? 거기에다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휴지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담배는 끄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담배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죠. 바뀌고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불이 붙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2, 3분 있다가 불이 붙어가지고요. 사람이 죽고 막 그랬죠. 그때 뭐가 나오냐? 그때 경찰은 김모 씨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부동산 개론 배우죠? 부동산 개론 배워요? 저 군산대학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친한데요. 그 선생님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개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면 투자라든가 앞으로 잘 들어보란 말이죠. 토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왔는데 어디가 지금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면 토지 감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 평가 부동산 개론에 감정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감정 평가에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감정 평가 3방식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토지를 감정했는데 이렇게. 알겠죠? 경매 있죠, 경매. 경매하는 물건 보면 이 물건이 얼마짜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요, 부동산의 개론 맨 끝에 보면 감정평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학원에 딱 가잖아요. 경매학원에. 아니, 경매법원에 가잖아요. 경매법원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바인드가 있단 말이죠. 까만색. 그걸 제일 처음에 딱 넘겨 뭐가 나오냐?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의 가격이 3억 7천5백만 원이라고 감정을 했는가? 감정평가에 관한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개론에서 배운 거.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개론을 배우거나 이렇게 하면 뉴스를 들을 때 항상 경제학이라든가 투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면 거기서 영어들 쭉쭉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요, 부동산 개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중대한 과실이 뭐냐?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이 말이에요. 현저히 결여. 한번 봐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니 그거 다 있어 거기 책에. 여러분 봐봐. 여기. 여러분 이게 뭐죠? 연탄난로 아세요? 연탄난로 알아? 오케이. 그럼 혹시 신나 알아요? 신나통? 오늘 서울 가서 강의할 때 신나 아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또 어린 친구들만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나를 설명하는데 또 한참 걸렸네요. 알겠죠? 신나 알죠? 신나. 기름 휘발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연탄 난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연탄 난로 옆에다 신나통을 놔둔 거예요. 신나가 뭐예요? 신나게 잘 탄다가 신나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여기다가 신나통 옆에다 연탄난로 옆에다 신난로 놓으니까 신나가요. 기분 좋아가지고 신나게 타버린 거예요.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신나는 기름 성분 중에서 가장 발화점이 낮아요. 다른 것들은 70도 정도가 되면 불이 나면은 얘는요 50도만 돼도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연탄난로 옆에다가 신나통을 두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봐봐 여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너는 아예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현저하게 결여했단 말은 너는 해도 너무한 놈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취소를 한다 못한다? 못해. 여기 봐봐요. 중개업자. 그러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요. 땅을 사면서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처럼요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요 남들 다 쉬는 시간에요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요 지금요 알겠죠?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요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패싱하고요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직접 거래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개업자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봐봐요.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땅이 편입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땅을 이렇게 사는데요. 여기서 한 이 정도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응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 거예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평이요? 197평이. 그러면요 20평으로 보면 10배 차이가 나고 30평으로 봐도 6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경우마다 우리 아까 말했죠. 4평의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하면 착오가 아니다고 그랬죠. 여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착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왜 이런 땅을 사게 돼? 왜 이런 땅을 샀느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가 딱 나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 중개업자 말을 믿고 샀다. 중개업자 말을 믿고. 알겠죠? 그래서 중개업자 말을 믿고 샀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중개업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처럼 전문가잖아요.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자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가 있죠. 세금 신고할 때. 그때 여러분 딱 보면 그럼요 구세청에 딱 들어가 보란 말이죠. 그러면요 팝업창이 딱 뜰 거예요. 전문 직업인들은 먼저 소득 신고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해줘요. 왜냐면 이 사람들 바쁘니까 보통 한 2주나 3주 전에 소득 신고가 뭐 5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6월 1일부터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신고할 수 있게끔 왜 바쁜 사람들 시간 내가지고 안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전문 직업이라고 쭉 나오거든요.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딱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요 신경 쓰면 우리도 사자 돌림이에요. 같은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자 돌림이니까 전문 직업군이 딱 나온다. 그리고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사법에 보면 뭐가 나온다? 중개사법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공중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전문 직업인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었죠? 들었으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듣지 않으면 잘못이 있고 들었으면 잘못이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잘못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취소하게 되면 봐봐.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럼 소급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소급. 말했어 안 했어요? 자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2월 1일. 그런데 10월 1일 날 취소를 해. 착오했다 해서 취소를 해. 그럼 오늘 취소했잖아요. 오늘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계약을 한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로. 그걸 소급이라고 해. 소급. 그걸 소급 무효라고 해. 자 그럼 여기 오늘 취소했죠. 오늘부터 미래로 가. 미래로. 그래서 장래 무효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런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 오늘부터 미래로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장래.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 봐봐요. 맨 밑에 중대한 과실. 재밌는 말이죠. 1번 보면 뭐라 나왔죠?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동그라미 해봐. 쉽게. 동그라미 해봐. 쉽게. 쉽게 알 수 있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죠. 여러분요, 내가 얘기한 거 봐봐. 여러분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입구 건너편 땅에다가 벽돌 공장 짓는다고 땅 샀어. 그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파트는 주거인데 그 앞에다가 벽돌 공장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멘트 가루 다 날리고, 모래가루 다 날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시끄럽고, 쿵쿵거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벽돌 앞에다가 공장을 지어,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요, 공장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땅 샀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바보스럽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누구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런데 밑에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